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거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한 호의 주택의 수준이 아니라 각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거주 환경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주택 문제의 논점의 중심이 질보다는 양쪽에 치중되고 있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도시에 갑작스레 인구가 모여졌고 때문에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그 땅값 때문에 교외부로 띄엄띄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역적인 시가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외부로 무질서하게 띄엄띄엄 확대해 나가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이제 기존 시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기존 시가지부에서부터 여하면 이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리 없이 이 비싼 땅값을 벗어나서 이렇게 시가지를 또 이제 마을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을 짓게 되겠습니다. 주택을 짓고 친구를 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주택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말하자면은 띄엄띄엄 이렇게 주택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따른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고 또 하수도, 상수도, 기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여기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가지의 발전에 있어서는 매우 무질서해지기 마련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과 아울러서 이 도심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부득이 대지가 세분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양어 대지가 원래는 100평 있었던 것이 반으로 잘려서 50평 또 그 이제 더욱더 잘려나가는 이와 같은 세분할의 현상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핵지가 맞으면 대지가 영세하게 마련이겠습니다. 영세한 대지가 생긴다고 한 얘기는 따라서 주택 또한 조그마한 주택이 생길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영세한 주택들이 밀집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밀집해서 이 밀집의 도가 지나치게 과밀이 될 것 같으면 지나치게 밀집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환경은 매우 불량해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단 화재가 날 것 같으면 연소될 우려가 생기고 또 하수도라든가 혹은 일조 통풍이 나빠져서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이 생기기 마련이겠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학교시설 같은 것도 물론 그와 같은 공공시설을 마련하기에도 곤란해지는 이와 같은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파생되기 마련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그 개인이 자유로이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러나 도시 계획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농지를 침식해서 띄엄띄엄 이와 같이 시가화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불량한 시가화가 될 수밖에 도리가 없겠습니다. 계획적인 시가화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거주 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기 마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주택 그 개체보다는 거주 환경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주 환경의 질을 얘기함에 있어서 요전번부터 밀려왔던 여러 가지 얘기가 과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제들도 아울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자기의 주택에서부터 이를테면은 이 자기의 집은 상수도라든가 혹은 하수도, 상수를 갖다 물을 먹어야 되겠고 또 하수 처리를 해야 되겠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공공의 혜택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길이 나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이를테면 구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뭐 물건을 산다든가 혹은 또 동해나 우체국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또 그 밖에 어린애들은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야 되겠고 또 좀 더 소년들은 공원에 가서 또 노인들은 공원에 가서 놀아야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국민학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공공적인 시설과 연관되지 않고서는 혼자의 자기의 성안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도시생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교육 문제 혹은 공공시설의 문제라든가 혹은 위락의 문제 혹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문제 등등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편리하게 이 동선거리가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동선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은 그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활하기에 이웃 간에 있어서도 명랑한 생활 혹은 또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매우 기분 좋은 쾌적한 생활이 이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그 환경 자체가 쾌적해야 되겠고 그리고 보건적인 건강성이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앞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우선 4개의 요소가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환경시설의 요소 4대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며 건강하기 위한 그와 같은 물리적인 패턴은 마지막 형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듬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자기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대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대지에 대해서도 서구적인 거하고 미국적인 거하고 우리나라적인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대지는 일반적으로 서구의 대지라든가 혹은 미국의 대지에는 대지가 이렇게 장방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택을 일반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놓습니다. 미국은 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도로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대지역 규모가 반쯤밖에 적습니다. 혹은 1/3 이렇게 적습니다. 적으면서
여기다 이제 주택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택의 바깥에 울타리를 높다랗게 이렇게 칩니다. 대야만을 놓고 울타리를 높다랗게 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울타리를 거의 치질 않습니다. 울타리가 거의 울타리의 존재가 없을 정도로서 이것은 말하자면 사적 공간이요. 사적 공간은 여기 사적 공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도로는 물론 공적 공간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이것은 거의 반공적 공간으로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미국의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국의 경우는 반사적 공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이것은 반공적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적 공간이라고 이 완전한 사적 공간이 아니고 공과 사가 이렇게 겹치는 이와 같은 공간으로 해서 이것을 공개를 하고 나지막한 울타리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완전히 자기 울타리 안을 사적 공간으로서 메우고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절충적으로 그 사적 공간을 반사적 공간을 말하자면 반사적 공간이 완전 사적 공간이 아니니까 요것만 사적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개방을 좀 더 하고 미국의 경우는 반공적 공간 말하자면 사적 공간을 아주 적게 하고 공적 공간을 갖다가 더 확대시키는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형태의 대지의 형태 내지 생활의 형태는 공공과의 관계에도 매우 연계가 깊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제 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제 설명하는데 좀 더 진행을 좀 더 따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전 시간에 가구와 획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일부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와 획지라고 하는 것은 가구는 한마디로 이제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블록을 가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이 블록을 가구라고 하고 획지는 이와 같이 배할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나의 대지를 각각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배열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획지가 되겠습니다. 요 하나를 획지라고 한다. 말하자면 하나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와 획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획지의 규모가 하나의 획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여하는 주거의 수준과 연계가 있고 곧 도시의 수준과도 연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이 획지는 좁고 혹은 그라프나 영국의 획지는 우리나라의 2배, 3배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저는 15m by 15m 말하자면 종행 이 폭과 길이가 15m 되는 225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6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전부터 저는 주장해 내려왔고 그것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상당히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15m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대지를 이를테면은 주택을 짓는데 울타리를 두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가 된다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뒤편에는 1m 50 정도 요 폭을 건물의 폭을 6m 그리고 이 길이가 7m 50 요것도 마찬가지 1m 50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총 길이가 1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5m라 한 얘기는 가령 앞집이 2층을 짓는다 손치더라도 2층 높이를 짓더라도 이것은 6m 높이가 되겠는데 이 6m 높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령 이 여름에 이 겨울철에 동지에 햇빛이 들어오는 요 1조 거리만 하더라도 이
높이에 6m의 1.5배를 해서 9m가 된다고 할 것 되면은 요 전정이 7m 50, 1m 50 해서 9m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15m의 이 획지의 말하자면 이 획지의 폭만 가지고 있다고 할 것, 폭과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할 것 때문에 길이 또한 이제 상세 말씀을 피하겠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하면은 정방형이 되는데 마침 이것이 현재로 봐서 20평 정도, 장래 25평 정도는 증축할 수 있는, 말하자면 5평 정도 더 증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의 것이 15m 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15m 바 15m를 주장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 가구의 폭은 더블돼서 말하자면 30m가 되겠고, 이 길이는 가능하다면은 120m 내지 160m 정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거주 환경이 장래에도 여기 중요한 점은 장래에도 가령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집이 합쳐서 이렇게 연립주택을 짓는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건물이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장방형의 대지가 아까 미국과 영국과 같은 대지의 꼴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가변성도 여기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전 시간에 토지구역정리 사업을 하는데 가로에 면한 쪽은 지가가 비싸다고 하는 말씀을 토지가가 일반적으로 비싸다고 하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는 이 가로에 면하면은 이 구멍가게라도 낼 수 있다. 여기에다가 구멍가게라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노선가, 말하자면 이 노선변에는 지가가 비싼 것만은 그것은 현재 엄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볼 것 같으면은 이 노선이 비교적 넓은 노선으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노선이 되면은 온통 이 길가가 위험하기 짝이 없겠습니다. 교통의 이 혼잡이 생겨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령 자동차가 진입하는 문제, 이 집에 진입하는 문제도 보도를 차단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이와 같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에 지장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수법을 쓰질 않고, 또 동시에 이제 혼잡뿐만 아니라 여기는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고 구멍가게는 될런지 모르지만서도 아늑한 주거로서의 안녕 질서는 깨트리기 마련이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형태를 요즘은 바꾸어서 여기다 길을 하나 더 내고 이렇게 해서 주택을 나누되 각각 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 한길 쪽에서는 들어가는 것을 없이 하고 뒤쪽에서 들어가도록, 반드시 뒤쪽에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 앞에는 나무를 심게끔 해서 여기는 말하자면 이 길의 면에서 주택이 서지 않게끔 장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개포 같은 신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수법을 지금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가구와 획지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의 주거의 수준하고 매우 깊숙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문제를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한다 하는 걸린지구 단위를 말씀을 했는데, 이와 함께 여기에 점포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이 있기 마련이겠습니다. 이래서 보통 이제 이 걸린지구 단위는 요 국민학교의 하나의 구역은 이것은 500m권, 다시 말해서 1km를 권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1km의 권역 속에서 이게 이제 1km 단위로 해서 이제 관선이 나가겠습니다.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미리
버스스톱을 자동차의 정거장을 버스가 어둠에 쓰느냐 하는 자동차의 이 버스의 정거장을 미리 정해놓자는 얘기예요. 정해놓는다고 할 때면 가로도 이렇게 들어가서 버스스톱을 갖다 만든다고 할 것 때문에는 하나의 이 가로를 1차선을 차지하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에 내리자면은 점포가 있고 일상용품을 사는 점포가 있고 또 웬만한 공공시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도보로 들어간다. 또 마찬가지 여기에 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은 대중교통을 쓰면서 보행공간으로서 안전한 자동차의 침해를 받지 않은 보행공간으로서 할 수 있으면 승용차 같은 것은 제각기의 또 길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연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국민학교를 걸린 죽으라고 해서 반드시 가운데 놓느냐 아니면은 이 가에 놓아야 되느냐 점포와 혹은 이 공원과 콤바인시켜 맞으면 연결시켜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 등등은 이것은 이제 이 말하자면 뉴타운이나 혹은 주거지 계획을 하는 계획 기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놓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국의 뉴타운이 되겠습니다. 금세기 초 하와드가 제창한 전원도시를 웰윈에서 실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슬라이드가 주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내 그 같은 웰윈의 주택지인데 거기 앞에 있는 그 세 개의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화면이 나쁘긴 합니다만 그 하얀 표시물이 있는데 이 표시물은 지하에 말하자면 전기 혹은 하수, 상수, 전하 이와 같은 것을 매설해 놓은 위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재미난 것 같아서 하나 찍어 보았습니다만 이거 외국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매설물이 안 되기 때문에 온통 그 수리를 하려 치더라도 어둠에 맨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브라질리아의 사진이 됩니다. 주택 단지의 사진입니다. 조금 전 이제 얘기도 진행되곤 했습니다만 아파트를 위주로 한 브라질리아의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내 같은 브라질리아의 단지인데 이제 지하의 주차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수법은 이제 다른데 파리에서는 혹은 미국의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신 그 브라질리아 내지 브라질리아는 고층을 주주로 한 말하자면 아파트를 고층이라고 하지만 중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단지를 얘기를 했고 아까 전자의 웰윈의 경우 영국의 경우는 영국의 뉴타운 전원도시는 이것은 저층을 주로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고층이냐 저층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또 이제 인간성의 문제다 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토 한계성 때문에 아파트를 부득이 지향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는 이와 같은 데 피로디를 말하자면 여기다가 기둥을 1층에는 노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대지를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충분한 녹지, 충분한 공간, 오픈 스페이스를 가졌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한 얘기는 이것은 브라질리아는 기후 탓도 있겠습니다. 너무 기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 피로디의 방식을 채택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이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인데 이 층을 좀 더 연장을 시켜가지고
여기는 보도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다 주차장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아파트 단지의 계획만 하더라도 좀 더 획일적이 아닌 다양성의 문제, 또 너무 또 다양성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혼합을 해놓을 것 같으면 무질서이기 때문에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혼합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주차장 문제, 기타 단지 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일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심각하게 줘야 할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파트가 있다고 할 것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동지날 제일 해가 낮으니까 이 해가 낮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최소한도 1.5배는 잡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인동간격이 이 사이가 너무 좁을 것 같으면, 가령 이렇게 온다고 할 것 같으면 2층에는 온통 겨울철에 햇빛이 닿질 않습니다. 비치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은 이것은 환경의 질이 좋은 계획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결코 없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거주 환경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이와 같은 계획 기법의 문제, 말하자면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다가 분양가를 싸게 하려고 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아파트를 갖다 넣는다고 하는 문제, 혹은 또 어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한 층을 더 올릴 것 같으면 말이야, 한 층을 더 올리면 그만큼 분양가가 싸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전혀 이면에 모르는 사람의 얘기이고, 거주 환경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 말하자면 길러야 된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건전하게 생활을 함으로 해서 보다 훌륭한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거주 환경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거주 환경 공간 속에 보다 더 넓은 녹지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무리 국토가 좁고 고밀을 해야 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것은 개개인이 가진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이지 결코 공공공간, 말하자면 도로라든가 혹은 그 공원이라든가 하는 공공적으로 무슨 사람이 더불어서 써야 될 공공의 공간까지도 고밀하게 축소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거주 환경의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경관 창조, 도시 환경 공간의 창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력적인 도시 공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며 보다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도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런 도시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매력적인 환경 공간의 창조를 내걸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터전으로서의 안전성의 확보라든가 혹은 종합적인 도시 환경의 창조, 그리고 매력적인 그 도시 공간의 형성을 위해서는
중심 시가지의 그 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형성하는 문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터전으로서의 그 다양성이라든가 혹은 또 가로 공간이라든가 혹은 소공원, 광장 등 그런 공유 공간에 대해서 같이 쓰는 공간을 보다 더 증대하는 문제, 혹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와 같은 시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과 같이 도시마다의 개성이 뚜렷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도시의 규모가 도시 그 격차의 서열로서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 규모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 시설의 우월성을 자랑하게 되고, 따라서 중소도시는 이 대도시와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활기를 이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잃어버린 개성을, 지방도시마다의 개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자율성과 안정성을 회복시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무표정한 그 도시의 분위기를 활기를 되찾게 하는 그와 같은 도시 환경의 정비 방안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인상에 남는 도시라든가 혹은 아름다운 도시,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가 창조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제로 한 오늘의 강의를 펼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이애미에 있는, 미국의 마이애미에 있는 보도 공간입니다.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하고 차도하고 사이에 가로수의 녹지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대부분 병렬로, 말하자면 한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마이애미에서는 이 지그자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지그자그 속에 주차도 이제 주차 공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재미난 것은 그 지그자그 한 것과 보도 폭과의 사이에 포장이 보도 블록을 재미난 무늬로서, 문양으로서 깔아놓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있는 그 재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코펜하겐에 있는 보도 폭의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차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넓혀져 원래 있던 차도를 오히려 줄이고 보도 공간을, 보도 폭을 넓히고 있다는데 우리는 유의해야 되겠고, 이와 같은 것은 비단 코펜하겐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구라파의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것을 여기 수년 내에 몇 차례 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베를린에 있는 서독이 되겠습니다만, 베를린에 있는 보도의 공간인데, 보도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로 그 가로수 옆에 차도가 있는데 이 보도폭이 이렇게 넓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보도폭 속에 쇼케이스가, 말하자면 전시용, 상품 전시용 쇼케이스가 있는데, 이 쇼케이스는 자기 그 점포 앞에 있는 특징적인 것을 그 안에다가 전시함으로 해서 길 가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또 말하자면 유행이 바뀌어진다, 또 혹은 특징 있는 상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집중적으로 전시함으로 해서 상품 효과도 노리는 그와 같은, 말하자면 보행 공간 속에 즐거움을 주면서 또 장사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효과를,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점에 매력적이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같은 베를린의 보도가 되겠습니다. 보도 폭이 넓다 보니까
이 카페가 말하자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가 하는 그와 같은 음료수를 마시는 이 파라솔의 그 카페가 보도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베를린뿐만 아니라 구라파의 각지에서 이런 카페의 존재를 볼 수 있고, 이 카페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길 가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또 즐거움을 같이 하는 그와 같은 보행 공간의 창조가 여기에서 옛날부터 구라파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보행 공간은 말하자면 이 건물과 일체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서구의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물 앞에 있는 록펠러 센터의 앞에 있는 그 분수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길 가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간단히 쉴 수 있고 담소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전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러한 이익을 사회에다가 환원시키고 있는 하나의 좋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뉴욕에 있는 언덕길인데, 말하자면 이 언덕길 속에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은 경사가 급하기도 하겠지만, 또 너무 빨리 달리고 쏘음이 나고 혹은 또 이제 먼지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이 지그자그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길 공간 속에, 가로 공간 속에 조경을 해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가로 공간을 아름답게 하면서 자동차도 속력을 내지 않게 지나갈 수 있고 사람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보행 공간을 창조했다는 데 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역시 프랑스의 니스 쪽이 되겠습니다. 니스라면 말하자면 관광지죠. 바다가 있는 관광지인데, 이것도 자기 집 앞들을 말하자면 셋백씩 후퇴를 시켜가지고 자기 집의 경계에서부터 후퇴를 시키면서 그 후퇴시킨 만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반공간적인 것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의자를 내서 이 카페 형식을 취한가 할 것 같으면 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서독의 모원이 되겠습니다만 창가에 화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뿐만 아니라 온통 여기저기의 건물에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다투어서 내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겠는데, 이 아름다운 꽃을 가꾸어서 창가에 내놓은 주부의 마음의 아름다움이라든가 혹은 또 그 댁에 있는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서독뿐만 아니라 영국의 각지에서도 또 구라파의 웬만한 도시에서도 주택가에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자를 말하자면 보행자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심부, 서독의 보온이 되겠네. 도심부를 완전히 자동차를 몰아내버리고, 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의 경우 명동 한복판을 자동차를 통하지 않게 하고 보도 천국을 만들므로 해서 그 사이에서는 자유로이 거닐 수 있고, 또 쇼핑도 할 수 있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있는 그와 같은 보행자 천국이 되겠는데, 이 속에 마침 지난 여름에 갔을 때 이 아마추어 화가들이 거기에다 보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즐겨하고 있는 장면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시민광장이겠습니다. 아테네의 이 일각에서 찍었습니다만, 옛날부터 아테네에서는 시민의 대화가 이룩된 본보기로서 역사적으로
문화의 전통이 되어 있기도 했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이런 대학생의 군중, 일반 인텔리겐자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만 거기서 대화 강장으로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흐뭇한 장경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서독에 있는 신호등인데 이 신호등이 말하자면 길 한가운데쯤에 이렇게 오뚝 암이 말하자면 이 팔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요즘 이제 많이 신호등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맣게 짧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요즘은 확실하게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신호가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신호 말하는 고스톱이 보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시에서도 이와 같은 신호 체계가 바뀌어져서 안전한 공간이 이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에스컬레이터가 옥 외에 말하자면은 지하에서부터 도로 공간 위로 올라오는 옥 외입니다. 실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만 실외에 있는 옥 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저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저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걱정도 나오겠습니다만 저것을 위에다 탈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내리면은 정지하는 이와 같은 자동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표지판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것은 가로에 말하자면 그 도시의 지도를 표시 이게 말하자면 게시를 했고 표지판으로서 되어 있고 그런 그 지도가 곳곳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딘데 자기가 갈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향방을 얻음으로 찾아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행선지를 아는데 편리하겠고 또 곳곳에 그와 같이 저 화살표의 표지판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함부르크에 서독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는 터널 안을 지나가다 촬영을 했습니다. 이 터널 안이 마치 터널 안인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가의 벽에 저렇게 아름다운 문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노력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전광판 정도는 안 되더라도 페인트 정도는 칠해서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부드러움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이 시카고에 있는 이 말하자면 오후의 조각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저 건물주가 하여금 그 건물 앞에 있는 공간을 장식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조각, 멋쟁이 현대 조각을 했습니다. 이 조각물이 하여금 주위에 있는 건물과도 아울림을 가지고 하고 또 조각은 조각 나름대로 특징을 갖는 매력적인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 동물원의 속에 있는 이 곰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런던에서 보았습니다만 전 이 백곰을 좋아하는데 그 전에 창경원에 갔을 때 백곰이 우란에서 조그만 우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저 백곰의 생리가 저런 줄만 알았더니 저걸 이제 동물원에 가보고 저 런던의 동물원에 갔을 때 백곰이 아주 신나게 넓은 데서 뛰놀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동물원의 그 백곰의 그 초라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창경원 동물원의 이것이 이제 또 대공원으로 옮기게 돼서 또 큰 울타리에 가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파리에서 스케치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만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공사 중의 울타리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무늬가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노랗고 하는 무늬가 있는데
말하자면 가설 울타리입니다. 공사를 하는 가설 울타리를 우리나라 같으면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적당한 나무를 가지고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 적당한 나무가 아닌 뭐 이렇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비싸게 치는 그런 고급의 울타리는, 가설 울타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약간의 페인팅을 함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말하자면 장애가 되고 있지만서도 즐거움을, 여기에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생각만, 말하자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시경관의 소재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모나코에서 찍은 것입니다. 모나코 그 가지노가 있는 거기에서 거기 구경 갔다가 이제 마침 그 밑에 있는 옥상을 찍었는데, 말하자면 흔히 우리의 도시 공간 속에서 옥상은 자기 집 그 실내에서 보면 천정 위니까 안 보이지만서도 더 자기 집보다 높은 곳에서는 자기 집 옥상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 옥상이 너저분하다고 했어야 말이 안 되니까 저 건물의 경우는 저와 같이 아름다운 타일로 해서 이렇게 무늬를,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저기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민한 무늬를 이제 장식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그와 같은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묘지인데, 파리에 있는 묘지인데요. 묘지가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말하자면 집약적으로 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묘지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터전에 저는 여기에 수년 동안 묘지를 조금 여러모로 연구를 해볼까 생각돼서 이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매우 집약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도 이제 소홀함이 없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 모여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함부르크에 있는 묘지인데요. 묘지 입구입니다. 묘지 공원적인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민의 공원도 겸하고 묘지로 쓰이고 있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 묘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묘지가 지금 이 비석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묘지 묘지 앞에 있는 나무들을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와서 이제 물을 줍니다. 맨 가까이 왼쪽 맨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게 수도 물이 나오는 데인데, 그 물을 이제 그 비석 앞에 주곤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얘기를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마침 거기는 인물은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일부러 인물이 나오는 장소를 피해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 지난 여름에 역시 본 광경이었습니다만도, 이 묘지 속에, 묘지의 그 묘원 속에 말이에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굉장히 죄다 정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곱게 화장을 했고 또 아주 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왜 이 묘지에 오는데 이렇게 정장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단정을 해서 자기의 남편의 묘소 앞에 모처럼 가서 만나는 즐거움을 가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묘지의 경건함에 대해서 말하자면 묘지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태까지 보신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조금 전에 보행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보행자 천국에 대해서, 또 보행자 공간을 보도폭을 넓히고 있다. 이 보행자보다 더 보행하는 사람의 이 보행 공간의 창조를 위해서, 이 세계의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령 이러한 그 번화가가 있다고 할 것 때문에, 이런 번화가는 길 속에서 이런 번화가가 있다고 할 것 때문에
이 번화가 속에 끼웃끼웃 자동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온통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번화가 속에서는 완전히 자동차를 없애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자유로이 거닐 수 있는 그와 같은 보행자의 천국을 이것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개인이 생각해 볼 때 자기 집 앞에 반드시 자동차가 와야만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많은 자동차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는 면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름지기 이 공간 속에서 자동차를 주방함으로 해서 보다 더 장사가 잘 되고 동시에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쾌적한 그와 같은 안전한 가운데서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보행자 그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동차의 옆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보행로뿐만 아니라 이 간선을 들어간 이 뒷골목에 있어서의 보행자의 공간, 또 나아가서는 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가 이와 같은 안전한 그와 같은 편리한 도로의 공간, 말하자면 도시 환경 공간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것은 건물을 짓는 데에서는 고층 건물을 짓는 데에서는 자기 집 앞에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마련이니까 그 모이는 장소를 공간을 만들어서 사회에다가 환호를 시켜주면서 거기에다가 좀 더 멋이 있는 장식을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므로 해서 길 가는 사람에게 조금 쉬었다 간다든가 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느끼게 하는 중요한 것은 묘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화장을 싫어하고 매장을 좋아하는 이런 풍조가 어느새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라파라고 해서 반드시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 같은 데서는 반드시 화장을 해서 그리고 매장 낙고를 하는 이와 같은 풍속이 있는가 할 것 같으면은 불란서 같은 데서는 45년 동안 매장을 하고 난 뒤에 납골당에 넣는 이와 같은 다시 대지를 묘지를 갖다가 환원시키는 이런 수법도 있습니다. 온통 아름다운 이 강산 속에서 또 경관이 좋은 곳에 묘지만을 쓴다든가 혹은 도시공간 속에서도 이 묘지 때문에 도시 환경 공간의 매력도를 잃게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묘지 대책 또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묘지의 일기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규제를 해야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매장을 하는 이 풍속에서부터 보다 더 어떻게 하면은 이 화장을 하는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는 풍토로 바꾸는 그와 같은 것은 아니 될 것인가. 그러니까 화장을 장려하는 화장장의 분위기를 아주 고급 말하자면 잘 해주는 그렇게 해서 낙골당의 분위기 등등을 잘 이제 꾸며주어서 경건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등등 그와 같은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서 대두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각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조금만 더 노력을 함으로 해서 매력적인 공간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서는
녹지만 해결하면은 도시는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녹지는 도시 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만드는 데서 큰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지는 먼 원경에서 본 숲은 아름답게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도시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의 존재를 보게 마련이겠습니다. 그 나무 하나가 인공적인 다른 도시의 인공시설물과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도시의 경관, 그 나무는 도시 경관으로서 이렇게 또 특징을 지겠습니다. 도시는 한마디로 해서 평면적인 2차원적인 토지 계획이 아니라 3차원적인 공간 구성을 기초로 한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뛰어난 도시 경관이라든가 혹은 매력적인 도시 환경은 내방자에게 모처럼 찾아온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에 마련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긍지와 애착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적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자기 울타리 안만은 아름답게 장식하겠다고 하는 이런 노력은 하면서 공적 공간에 대해서는 이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이 환경 창조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도시가 물론 연륜이 쌓여져야 되겠고, 연륜이 쌓여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도시의 매력도라고 하는 것이 연륜과 또 부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도시라고 하는 그 긍지를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 속에 보다 더 많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게끔 도시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도시 환경 건설은 이를 뒷받침하는 계획의 수법이 무엇보다 치밀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다듬어서 좋은 공사를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디자인이 창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시의 매력은 현재의 시민이 그 도시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생각이 현재의 도시 환경 속에 담겨지도록 하면서 해가 거듭되어야 역사의 축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